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대기업의 전무이사로 은퇴한 최모 씨. 퇴직 후 오래간만에 아끼는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시간을 걸려 운전을 해서 지방에 문상을 갔다고 합니다. 손님도 문상객도 없는 지방 외딴 병원에서 거의 1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돌아왔는데 왜인지 꺼림칙했습니다. 분명 후배에게 인사도 나누고 조의금까지 주고 다시 몇 시간에 걸쳐 서울로 올라왔지만 식을 마치고 별다른 인사나 전화 한 통 없어 서운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있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만 같이 내 모든 경조사에 찾아와서 자기 일처럼 도왔던 후배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씁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은퇴하니 힘이 없어져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전까지는 회사나 사회에서 엮여있는 관계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나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로 경조사 챙길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사람들입니다.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많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같이 땀 흘린 동료들 만나는 게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은퇴 후 직장에서 맺은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에서 만난 관계는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마냥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일 것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지내나 싶은 마음에 적적해서 전화해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거기 누구 아직 승진 못했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전화를 걸면 걸었지 나에게 먼저 전화 오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가는 사정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동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잘 참석합니다. 은퇴 후에는 철저한 재무 설계를 바탕으로 지출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받기도 힘든 경조사에 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로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내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며 무턱대고 부르는 대로 다 갔다가는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아직 현역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있는 행사 없는 행사 모든 경조사에 다녔어도 은퇴 후에는 사실 싹 다 끊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에 기반한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라 당장 나와 내 배우자의 은퇴 후 인생이 아닐까요? 대기업의 전무이사로 은퇴한 최모 씨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후배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나를 보는 시선이 당장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은퇴 후 모든 경조사 연락을 끊고 발길을 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정말 나를 많이 챙겨줬고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는 돈만 보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막상 가서는 상처받기 쉽고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은퇴 설계자는 늦어도 55세 이후부터는 아예 인간관계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맺어진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죠.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친해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에 물을 주듯 주변 사람에게도 꾸준하고 일관된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으라는 건가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 동네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볼 일이 없지만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연이나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아마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행사, 아니면 은퇴 후 인생 설계 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독서 모임,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그동안 직장에만 국한되었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당장에 들어올 수입은 제한되고 내가 써야 하는 돈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남은 인생을 풀어나가야 하는 때죠. 하지만 다들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함과 당장의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퇴 후 퇴직금과 이것저것이란 명목으로 생각보다 큰 목돈이 들어옵니다. 아마 오히려 이 시기가 통장 잔고가 제일 크게 불어난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같이 일정 금액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왜인지 괜히 면이 안 서기도 해서 지금 당장 새로운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인생의 농사를 위해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으라든지, 상가를 얻어 프랜차이즈를 내면 일정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에서 50%를 불려준다고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스갯소리로도 듣지 않을 말들이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말들에 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월급이 끊기니까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와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은퇴 후 목돈이 생기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많은 사기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은퇴 후에는 버는 것보다 그동안 모은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키기만 잘해도 성공입니다.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생전 연락 없던 초중고 동창들부터 시작해서 사촌, 팔촌까지 이때다 싶어서 연락이 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러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돈 이야기를 꺼내며 내 말만 잘 들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사탕 발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은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스토리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포인트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선동 전략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주 잘 이해하는 태도로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챙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는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면 안 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은퇴 후에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본론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투자를 얼마나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절대로 멀리하세요.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았더라도 돈이 없다고 해보세요. 아마 몇 번 그렇게 말하면 두 번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투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와 옳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서 목돈을 빼먹는 사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듯 나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다 떨쳐내보세요. 50대 이후부터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